토트넘 팀입니다. 1위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레알전과의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강점은 물론 기능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가 자꾸 맞춰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강점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장면인데 일단 스로인 하고 나서 기스님이 끝내지 말고 항상 사이드백들은 스로인 하고 나서 무조건 다시 리턴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주고 다시 계속 이제 무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방금도 뒤로 내줬지만 다시 내가 리턴 받아서 볼을 받아가지고 전환을 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을 주고 1차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2차 플레이까지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스로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리턴 받아서 반대 뭐 전환이 됐든 아니면 리턴 받아서 아니면 뭐 패싱이 됐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앞쪽으로 이제 길게 나가는 스로인은 뭐 한 번 1차로 끝내겠지만 가까운 데서는 무조건 다시 받겠다는 마음으로 스로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베스트가 조금 위험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비사카님이 잘 주긴 했는데 만약에 이때 케인만 있었으면 주는 게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그바도 같이 압박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가운데 들어간 횡패스, 특히 골대 앞으로 들어간 횡패스는 특히 압박을 지금 해오고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 압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팀 동료가 우리 팀 골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찌됐건 볼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때 이 포그바만 없었더라도 이제 이렇게 우리 골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저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유 있게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압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특히나 우리 팀 골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하게 주는 것보다는 이제 완비사카님이 좀 더 앞쪽으로 접어놓고 안전하게 뭐 클리어링을 했다든지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니면 아예 반대로 나간다든지. 수비의 실대적인 이 빌드업에 있어서는 안전이 핵심이니까. 자, 여기서도 어찌됐건 우리 베로님이 이번 새롭게 투입되면서 수비의 이런 수비 가담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이 수비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수비를 해주겠다는 그 이제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환이 됐죠. 이번에도 베로님이 지금 수비 가담 잘해줬죠, 그죠? 이 미드필더 수비 가담, 수비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잘 들어섰고. 자, 이번에는 손흥민님이 조금 무리한 드리블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때 사이드백 잘 안 보시긴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어, 이제 전체, 사이드백의 첫 번째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어찌됐건 뒤쪽에는 압박 당할 일 없으니까, 뒤쪽에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볼을 잡고 나서는, 무조건 사이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 다음에 포드를 먼저 보고 안 되면 사이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셨는데 지금은 전체를 좀 못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상대 달려드니까 그냥 접어버리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했지만 이제 특히 삼선에서는 볼을 뺏기면 안 되는 지역이니까 조금 더 전체를 보면서 좀 더 안전하게 이건 조금 공격적인 드리블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상대를 지금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드리블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이드백 많이 안 보셨지만 이날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요때 스로인이 됐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미드필드를 보시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걸 가운데 지역에서 빠르게 내가 이제 접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 자리를 시켜주시되 미드필더가 일단 놔두고 돌아섰을 때 완비사카님 나가고 손흥민이 땡겨준다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면 손흥민님이 나가버리면 이제 이쪽 뒷공간을 순간 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미드필더가 이때 베로님이 같이 땡겨 와주시고 포고아님을 체크를 이제 잘 해주셨네요. 그렇죠. 정민님이 사이드로에 조금 더 이제 지키고 있다가 미드필더한테 맡겨두는 거. 방 같은 경우에는 이때 베로님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신체 조건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공권 싸움이 되니까 이럴 때는 베로님한테 어찌됐건 이제 길게 날라오는 볼을 베로님한테 맡기고 이제 우리 완비사카님이나 완비카님 중심으로 세 분을 라인을 좀 맞춰서 같이 내린다든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손흥민님 혼자 내리고 있죠.
지금 내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경합 상황에서 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내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이 뒤에 볼은 못 내렸죠. 그러니까 이 볼이 다행히 가운데로 흘러서 다행이지, 만약 이 볼이 대각선으로 흘렀다 그럼 케인한테 갈 수 있는 볼이 되니까 앞에 사람들 다 제쳐지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렇게 홀딩 가운데에서 제공권을 따줄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좋은 미드필더가 있을 때는 이런 경합 상황에서 맡기고 뒤쪽에 흐르는 볼들을 우리 수비 라인들이 준비를 같이 내리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보죠. 경합상 굉장히 좋죠. 어찌됐건 스콜스님은 경합보다는 이제 볼을 이제 본인이 잡아놓고 풀어주고 전방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고, 베로님도 어찌됐건 이제 볼 배급이나 여러 가지 일들 해주시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수비 가담은 굉장히 이제 팀한테는 사기를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그죠? 굉장히 좋은 플레이죠. 아, 좋은 킥 나왔어요. 그죠? 반대 굉장히 좋은 킥이 나왔고 이청용 선수 잡아놓고, 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죠? 앞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 저에 네이마르 선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죠. 충분히 지금 앞쪽으로 대각선으로 쳐놓기만 해도 아웃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걸 안으로 접어버렸어요. 이건 조금 비효율적인 터치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청용님이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리하게 막 스프린트를 못해서 지금 접은 걸 수도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무릎이 괜찮다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미드필더는 이제 잡아놓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인자기님한테는 발 밑에만 잘 들어가면, 일단은 인자기님은 뭐 어쨌든 지금 뭐 이제 몸이 그래도 안 좋으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플레이를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 밑에만 들어가면 충분히 이렇게 원투를 주고 나간다든지, 그죠? 충분히 기본적인 센스가 있으시고 틀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인자기님한테는. 그래서 최대한 볼을 또 우리 토트넘 팀이 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볼이 잘 넘어왔습니다. 베런이 너무 좋은 플레이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스코시님이 해결해야 돼요. 예, 어찌됐건 지금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스코시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토트넘 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소홀하게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콜 플레이. 특히 토트넘 팀은 이 의식적인 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콜 플레이도 실력이라고 했죠, 그죠? 정말 살리면 어떤 플레이보다 진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콜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베로님이 이 팬텀을 쓰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볼을 좀 차시는 분이구나. 이 팬텀을 보고 전에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 팬텀은 그냥 팬텀이 아니라 페이크 팬텀. 그러니까 패스 주는 척하고 몸을 좀 틀어놨죠. 틀어놓은 상태에서 싹싹 가져 나가는, 그 패스 주는 척하고 가져 나가는 이제 페이크 팬텀이었죠.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이제 드리블링이었고, 좋아요. 방금 좋은 드리블이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콜 플레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서로가 또 얘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기님은 한 번 더 칠 줄 알고 이제 침투를 시도해서 그 타이밍을 노렸던 것 같은데, 송유민님은 이미 지금 사이드에서 받을 줄 알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콜만 됐으면 이런 찬스를 살려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콜이 안 돼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팀보다 기능적인 게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콜이 안 돼서 미스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콜을 서로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충님이 이제 압박을 통해서 볼을 뺏어냈잖아요. 이날 비가 왔고 미끄럽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 상대 실수를 더 많이 유발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보시면 잘 흘렸고 이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가 이렇게 골대를 바라보니 미드필더가 해결할 수 있게끔 잘 흘려주셨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이때 한 명이 더 많았고 토트넘 팀이 충분히 좀 더 위에서 좀 더 라인을 올려서, 그러니까 이제 하프라인까지 올려가지고 조금 더 위에서 플레이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격과 지금 최종 수비 라인이 좀 멀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팀일수록 최종 공격과 최종 수비 라인이 멀지 않아요. 이 간격이 멀지 않거든요. 이제 멀수록 이제 미드필더들이 엄청 힘들고 체력적인 소모가 더 듭니다. 그래서 아싸리 올려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물론 내려가지고 뭐 두 줄 수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가 우리보다 질적인 게 좀 더 뛰어날 때, 진짜 상대가 우리 팀보다 뭐 개인 역량들이 더 뛰어날 때는 당연히 무리하게 올라가지 말고 이제 두 줄 수비, 우리 안테라티코 마드리드가 하는 이제 그런 전술이죠. 두 줄 수비를 통해서 좀 더 두텁게 수비를 가져나가는 그런 이제 전술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위에서 싸워도 상대 시수를 더 유발하고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일단 네이마르 선수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이 침투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으로도 요즘 많이 침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패스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아쉽게 볼을 못 받는 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패스의 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비가 왔을 경우에 조금만 패스의 질이 안 좋으면, 우리 팀한테 못 맞춰주면 이제 볼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패스의 질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퀄리티가.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니까 볼의 강약, 볼의 이제 방향, 그다음 우리 팀 동료의 속도까지 같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정말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패스 질을 이제 차차를 통해서 더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운드가 됐지만 이렇게 바운드 되는 볼들을 이렇게 지금 보세요. 바운드 되는 볼들을 헤딩까지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콜슨이 패스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스콜슨이 확실히 찬스 메이커긴 해요.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스콜슨이 볼 잡았을 때는 이런 침투, 그리고 뭐 확실한 공격 지역에서 액션이 딱 만들어진다면 스콜슨이면 웬만하면 잘 찔러주거든요. 그래서 찬스 메이커의 역할은 또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스콜슨이 잡았을 때는 좀 더 확실하고, 이럴 때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콜을 하면서 움직여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또 네이마르 선수가 왼쪽 대각선으로 침투하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범위를 자꾸 넓혀 나가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확장성이 나가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범위 확장, 플레이 확장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마르 선수.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더 잘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자, 이때 좋았던 거는 이제 킥스님의 이제 프리무버 나왔죠. 이 볼이 이청용님에서 스코시님한테 주는 동시에 이 공간을 받기 위해서 킥스님이 스타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프리무브죠. 만약에 이 볼을 주고 나서 잡고 나서 출발했으면 이 볼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이제 굉장히 지능적인 움직임이라 볼 수 있고, 이제 퍼스트가 세컨드 주는 동시에 3자가 움직이는 이 프리무브가 굉장히 좋았고, 더 나아가서는 콜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이제 같은 그 우리 딕스님이랑 스코시님이 또 이제 행님 이런 이제 충분히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이다 보니까 행님 하시면서 콜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스코시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행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신있게 콜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토트넘 팀한테는. 왜냐면 너무 좀 서로가 너무 맞춰주려고 하고, 또 조금은 이제 너무 착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조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용한 게 오히려 경기장에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로인 할 때 여기서 세 분이 지금 이렇게 너무 가깝게 있죠. 물론 스로인 전술이 있으면 뭐 스크린 해주고 뭐 인장님 받거나 이렇게 약속된 전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전술이 없을 때는 지금 조금 서로가 간격이 이제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 분만 리턴을 받고 한 분 사이드 출발하고 한 분은 리턴 가운데서 받고 한 분은 이제 올라가 주셔가지고 공간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볼을 움직임이 좋은 선수일수록 이제 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팀 동료까지 항상 우리 팀 동료까지 우리 팀 동료가 어딘지까지 주시하는 선수가 볼을 잘 그러니까 움직임이 좋은 선수거든요. 킥스님이 전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시야가 너무 좋으세요. 이제 기능적인 킥만 더 갖춰준다면 진짜 베스트일 것 같고 여기서 손흥민님이 이번에도 충분히 앞쪽으로 가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접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지금 앞쪽 공간으로 물론 공이 떠서 오긴 했지만 충분히 자신에게 가져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약발이다 보니까 약발 사용할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에는 안 되더라도 왼발로 인사이드 가져 나가는 그런 노력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다음 장면인데 수비상에서 우리 완비스카님이 진짜 좀 수비 지능이 좋으세요. 뭐냐면 케인님을 확실하게 잘 막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볼이 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리고 인자기님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누구야 이게 상대가 서 있죠. 그러면 어, 웬만하면 이제 우리 인자기님이 나갔기 때문에 굳이 요렇게 안 가거든요. 카바를 준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왼쪽에도 다 바로 옆에 지금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K님의 상향을 파악하니까 이제 박지성 이제 이 왼쪽에 선수를 막는 게 아니라 빠르게 두 줄 수비 부분 이제 순간적인 두 줄 수비를 만들어줬어요. 인자기님이 나감으로 이제 혹시나 뚫렸을 시 카바를 준비하는 이제 두 줄 수비를 만들어 주면서 K님 때릴 걸 예상하고 이제 슈팅 블럭까지 확실하게 해주셨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비의 지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에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진짜 컨트롤이 좋았으면 이제 잡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또 비도 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 번에 좀 더 왼발로 지금 왼발로 그냥 인사이드로 지금 골키퍼 완전 쏠려 있으니까 왼발로 때려봤으면 어땠을까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신 있게 시도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기본기적인 부분들이 더 갖춰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내가 확실하게 기본기적인 부분 자신이 있으면 가차 없이 때렸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어쨌든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완벽한 찬스일수록 심리적인 부담이 순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넣기가 솔직히 더 어려워요 실제로 완벽한 찬스일수록 그래서 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베로님 보세요. 끝까지 수비하시는 모습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분석이 끝났는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 팀만의 그런 이제 융화되는 부분들 서로가 믿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짜 이거를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안 좋게 막 짜증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다 돌아서 아까 기스님 한 것처럼 행님 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플레이가 훨씬 더 살아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적인 콜 플레이 의식적인 콜 플레이 토트넘한테 필요한 거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라인을 올려서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상대가 진짜 빠르거나 뒷공간을 때리는 그런 팀일수록은 물론 이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위에서 압박해가지고 라인 올려서 플레이를 한다면 훨씬 더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로님이 들어오면서 물론 리베리님 저번 주에 오셨지만 이제 리베리님, 베로님, 뭐 마스트라우님 저번 주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까지 어찌됐건 지금 확실하게 또 투입이 된다면 더 많은 전술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수분들이 보강이 되고 있고 뭐 대회도 지금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또 기능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 두 가지 라인 올리는 거, 의식적인 콜 플레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